안녕하세요. 저는 한순간에 사랑했던 두 사람을 동시에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끝까지 지킨 남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저희 하나뿐인 친언니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쉽게 휩쓸리는 성격이었어요. 좋은 게 좋다는 모든 사람들과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잘 지내는 것이 좋았고, 또 그렇게 지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며 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해도 다 같이 잘 지내자는 주의였고, 결국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해가 되었어요.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게 됐고, 어느 순간 저는 친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주변인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와 친했던 두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둘은 저를 서로 자신의 편으로 만들 생각이었는지 저만 만나면 다른 한 사람 험담을 했어요. 걔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말이 틀려? 걔도 그런 뜻을 하려고 했던 말 아닐 거야. 뭐? 그럼 내가 걔난 걸로 휘잡고 있다는 거야? 아니, 내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거지. 됐어. 나는 네가 나를 더 이해하고 생각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런 말이 어딨어. 난 네가 걔랑 싸웠다면 네 편을 들어줬을 거야. 양쪽에서 두 사람에 치이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고, 험담을 하고 듣고 있는 것조차가 상대방에게 너무 미안했던 저는 다시 그 둘이 친해지기를 너무나 바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 약속 장소로 불러냈어요. 저와 만나는 줄 알고 나왔던 두 사람은 상대방을 보자마자 저에게 화를 냈어요. 쟤가 여기 있어? 네가 불렀어? 나 쟤랑 보기 싫어.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서 다 풀고 끝내자. 내가 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날 봐서라도, 응? 잠시만이라도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자. 넌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는. 미안. 오늘만 내 말대로 하자, 저는 가려는 두 사람을 억지로 앉혔고, 둘은 느레 쌍심지를 켜고서는 서로를 노려보았어요. 저는 두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화를 이어갔고, 술을 마시면서 두 사람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어찌나 다행이다 싶었던지 이제는 두 사람에게 치이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웬걸, 그 이후로 그 두 사람은 그 전보다 더 친해졌고 자연스레 저와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한 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저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상처와 배신을 당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모질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어졌고 사람들의 관계가 싫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오랫동안 봐왔던 친한 친구들만 몇몇 있었어요. 이런 저의 성격은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냈어요. 그러다 회식을 하고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인사를 하며 제 옆에 앉았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요? 네, 회식 있었어요. 그랬구나. 몇 번 버스 타고 가요? 그건 왜?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원래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며 지냈던 저는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할 뿐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진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대화의 흐름이 계속해서 끊겼고 저는 그 자리가 불편해졌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말이죠. 다행히 제가 기다렸던 버스가 왔고 저는 인사를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이 버스 타요. 불사. 버스가 와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같은 버스라니. 얼른 버스에 올라타 맨 뒷자리로 갔어요. 그 남자도 저의 반응에 눈치를 챘는지 제가 있는 뒷자리까지 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같은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고 그 사람은 제게 눈인사를 하고는 먼저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 이후로도 그 사람과 저는 회사에서 인사만 서로 나눌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 인사 말고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이 아는 사이야? 같은 회사에 다녀. 그랬구나. 친한 친구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사람과 저는 친구를 통해 여러 번 만나게 되었고,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워 거리를 두고 지내던 저인데, 그 사람만큼은 그게 되지 않았고 몇 달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고, 부모님에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이 저와 같은 회사원이 아니라 경비를 본다는 말에 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급기야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미안하지만 결혼은 포기하기에 그만 돌아가. 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오늘 이 자리에 맞는 것도 아버지잖아요. 이럴 거면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난 너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지. 경비를 선다는 건 못 들었다. 아버지, 그게 반대하는 이유예요? 그래, 난 절대로 이 결혼 못 시키니 그런 줄 알아. 부모님은 면전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고, 남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받았을 상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결혼을 허락하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자리에 누웠어요. 아버지는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며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제가 꿈쩍하지 않자 어머니는 걱정이 되셨는 모양이에요. 이거라도 좀 먹어. 이러다 죽어. 싫어. 절대로 안 먹어. 네가 이런다고 아버지가 허락할 것 같아? 자식 죽는 거 보기 싫으면 허락하시겠지. 얘가 그걸 말이라고. 엄마도 도와줄 거 다니면 내 방에서 나가. 말할 기운도 없어. 아휴, 나도 모르겠다 정말. 엄마는 방을 나가셨고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힘겹게 출근을 한 저는 기운이 몹시 없었고, 저의 모습을 그 사람은 안타깝게 쳐다보았어요.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퇴근하려고 나서는 저는 순간 핑하고 어지러움을 느꼈고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제 곁에는 부모님과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정신 좀 들어?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지 어디긴 어디야. 아무것도 안 먹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엄마는 속상한 듯 제 머리에 만졌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정신 차렸으면 됐다. 여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만 결혼시킵시다. 무슨? 절대로 안 돼. 여보, 백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봐라. 내가 눈 하나 꿈쩍하나. 그때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사정을 했고, 저 역시 그 사람의 곁에서 같이 부탁드렸어요. 철옹성 같았던 아버지는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허락을 하셨고, 저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약속을 드렸어요. 해외에 살고 있는 언니에게 남편의 결혼 전에 먼저 소개를 시켜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다행히 언니네가 상견례 전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게 되었고 상견례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견례 당일 식당에 모인 양가 어른들에게 가족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언니의 얼굴 표정이 어두웠지만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피곤해서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뜬금없이 언니가 저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나섰어요. 그 남자랑 꼭 결혼해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직업도 별로고 사람도 별론 것 같고. 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몇 마디나 나왔다고. 오늘 잠깐 본 게 다잖아. 그 짧은 시간에 다 알 수 있어. 상관 마. 엄마 아빠도 다 허락한 일을 언니가 왜 나서? 내 말 들어 정말. 그러다가 너 후회할 거야. 후회? 절대로 그럴 일 없어. 너 경비 월급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이 언니 말 들어. 언니 왜 사람 직업 가지고 난리야? 언니는 그런 형부 돈 보고 결혼한 거야? 언니와 저는 고성을 오가며 싸웠고, 안방에 있던 엄마가
그 소리에 놀라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언니가 결혼하지 말라고 하잖아. 왜? 몰라. 괜한 트집을 잡고 난리야. 엄마도 그래. 얘가 그런 남자랑 결혼한다 그랬으면 말렸어야지. 야, 그만해. 네가 뭔데 자꾸 그래? 저는 짜증이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아버지까지 오게 되었고 다 결정된 일로 왜 이러고 있냐며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언니는 계속해서 남편의 직업을 핑계삼아 결혼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며 나섰지만 이미 그 일로 부모님과 저 사이에 한바탕 일이 있었기에 더 이상 남편의 직업으로 말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어요. 저는 반대하는 언니 얘기는 축하를 받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친정에 가니 엄마가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놓으셨고 모든 가족들이 저희를 반겼어요. 언니 한 명만 빼고요. 신혼여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가족들이 화기애애한 한 순간에도 언니는 무표정으로 일관했고 남편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언니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저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고 남편의 얼굴을 살피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괜찮다는 듯이 눈웃음으로 보였어요.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낸 저희는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있다가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몸도 피곤하고 천천히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왕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빨리 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저희는 친정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언니 얘기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연락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집들이 할 테니 형부랑 같이 와. 안 가? 뭐? 얼굴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뭘 또 만나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집들이라니까. 그거나. 언니, 이제 좀 인정해줄 수 없어? 내가 뭘? 자꾸 우리 피하려고 하잖아. 난 이미 결혼 반대한다고 했었잖아? 어쨌거나 난 지금 결혼을 했고 이서방도 이제 한 식구인데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민망하지 알아? 그렇다고 마음에 없는 사람한테 웃어야 되니? 됐어, 오기 싫으면 말아. 나도 언니 집에 갈 일 없을 테니까. 기분이 나빠진 저는 전화를 탕 끊어버렸어요. 아무리 싫어해도 그렇지 이미 결혼까지 한 마당에 한 식구가 된 마당에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는 언니가 자기가 잘 타일러서 같이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맛있는 음식이나 많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집들이를 하는 날 저희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인터넷으로 요리들을 찾아보며 남편과 같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간을 본다며 하도 집어먹어서 저녁을 먹기 전에 이미 배가 가득 부를 정도였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었고 친정 식구들이 신혼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가 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언니와 함께 왔어요. 형부는 집들이 선물이라며 봉투를 내놓았어요. 처제,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지? 그럼요, 고마워요. 형부 잘 쓸게요. 저는 봉투를 받고는 식구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좋은 솜씨는 아니었지만 식구들은 맛있게 먹어줬어요. 오늘도 여전히 언니는 남편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무표정으로 있었어요. 매번 저런 얼굴로 하고 있으니 저는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났고 다음날 형부를 만나 고민을 털어놨어요. 제 말을 들은 형부는 언니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어요. 형부의 노력 때문인지 언니가 남편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먼저 인사를 건네고 짧게지만 말도 먼저 걸었어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자 저는 기분이 좋아졌고 언니에게 고마웠어요. 그러다 어버이날이 다가왔고 식구들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거실로 과일과 차를 내놓았어요. 엄마는 복숭아를 깎아서는 남편에게 하나 건네주었어요. 엄마는 남편이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고 저는 그 사실을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언니가 사과를 하나 집으며 남편에게 건넸어요. 제부, 복숭아 알러지 있어서 복숭아 못 먹어. 남편은 엄마가 준 복숭아를 내려놓고는 언니가 준 사과를 받았어요.
언니가 이 사람 복숭아 알러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말해줬잖아. 내가? 전 친정 식구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상하듯 언니를 쳐다보자 남편이 말했어요. 저번에 내가 말했어. 당신이? 저번에 초영이 복숭아를 사오셨길래 그때 말했었어. 아, 그랬었구나. 남편의 말에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엄마는 복숭아 대신 사과를 남편 쪽으로 밀어줬어요. 다가도 다 먹은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술을 마신 남편과 형부 대신에 언니가 운전을 했고 저희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다음날 출근을 한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내 차에서 너 가방도 내렸지? 그랬었나?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정신이 좀 없어. 급한 거 아니야? 지갑도 있는 거 같은데? 내가 퇴근길에 언니 집에 들릴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 집 근처니까 집에 두고 갈게. 그럴래 그럼? 그래, 비번이나 알려줘. 알겠어. 저는 문자로 언니에게 비번을 알려줬어요. 한참을 일을 하고 퇴근해 집에 갔더니 언니가 아직까지도 집에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요. 언니, 아직도 안 갔어? 제부도 있길래 너 얼굴 보고 가려고? 잘했어. 저녁도 먹고 가. 아니야, 형부랑 같이 먹어야지. 그래? 이제 둘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나 봐? 가족인데 어색할 게 있나? 언니 입에서 가족이란 말이 나오니 이상하네. 예전 일은 잊어버려. 다 잊었어. 그냥 해본 말이야. 나 그만 가볼게. 가다가 마트에도 들려야 하고. 알았어. 조심히 가. 그래. 언니는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제가 없어도 언니와 남편은 어색해하지 않았고 잘 지냈어요. 그 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별 걱정 없이 별 탈 없이 두어 달이 지났고 형부가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어요. 집으로 오라는 저의 말에 형부는 밖에서 단둘이 만나자고 말을 했고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었던 저는 형부가 나오라는 곳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도착한 카페에는 형부가 구석진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우선 차부터 시켜. 뭐 마실래? 저는 유자차 마실게요. 형부는요? 나도 같은 거 마시지 뭐. 잠깐 기다려. 형부는 카운터로 가더니 유자차 2잔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는 형부가 가져온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형부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리 뜸을 들이는 걸까 궁금했던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부,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네, 무슨 일이에요? 형부는 목이 타는지 유자차 대신 옆에 있는 물을 벌컥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처제, 놀라지 말고 내 얘기를 잘 들어. 네. 동서 말이야, 언니랑 남다른 것 같아. 남다르다뇨? 둘이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네? 그게 무슨... 요즘 둘이 부쩍 친하게 지내는 게 예전이랑 달라. 형부, 그건 언니가 그 사람을 인정하게 돼서 변한 거잖아요. 아니야, 그런 거와는 달라. 네? 형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둘이 나 몰래 연락 타고 지낸다니까? 형부, 진짜야. 내가 몇 번 이거 봤어.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아. 형부,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처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전혀요. 형부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 누구보다 서먹하고 불편했던 사이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부에게 언니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도 했었고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고요. 근데 형부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처제는 아직까지 잘 몰라. 이런 이상한 얘기 계속할 것 같으면 이만 일어날게요. 처제, 내 얘기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니까? 됐어요. 그만 들을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듣고 있죠.
저 먼저 일어날게요. 처제. 저는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형부를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왔어요. 형부는 언니에 대한 집착이 아주 심했어요. 연애를 할 때에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언니는 그것이 사랑을 넘어서 집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언니가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감시했던 형부는 언니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심을 했고, 연락이 잠시라도 되지 않으면 언니와 연락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전화를 해야 됐어요. 형부의 그런 것이 너무 힘이 들었던 언니는 저에게 하소연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때 언니를 많이 위로했었고요. 그러다 형부가 회사 일로 해외로 몇 년 나가게 되자 언니는 아주 많이 좋아했었어요. 이제 형부에게서 조금은 벗어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형부는 가기 싫다는 언니를 억지로 데려갔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언니를 감시하고 집착을 했었어요. 그런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형부가 하는 이런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시작이 됐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아무리 마음대로 갖다 붙인다고 하지만 어떻게 가족에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지 정말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언니보다 걱정이 되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언니를 얼마나 감시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형부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했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심각한 고민 끝에 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언니, 많이 힘들지? 갑자기 왜 이래? 형부 말이야. 형부가 왜? 여전히 언니 감시하고 집착해? 늘 똑같이 뭐. 최근에 더 심해지지 않았어? 그건 왜 물어? 사실은 말이야, 형부가 이서방이랑 언니 사이가 의심스럽다고. 뭐? 언니한테는 전혀 말이 없었어? 전혀. 또 집착병이 도졌구나 생각했지. 제부랑 나랑 그렇게 엮을 줄은 몰랐어. 나도 그 말 듣고 어찌나 놀랍고 황당하던지. 그래서 너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랐지. 너한테 미안하다 정말. 난 괜찮아. 형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제부도 이 사실 알아? 아니? 절대 하면 안 됐지.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래, 끝까지 말하지 마. 도대체 너희 형부는 왜 그럴까? 요즘 같아서는 너무 힘이 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어. 언니, 너무 속상하다 정말. 어떻게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 이혼할 거야. 언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거야. 올가미처럼 날 꽁꽁 묶어서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하는 형부 때문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일도 못하게 하지. 어딜 가면 어디 가나 일일이 보고해야지. 집에는 CCTV까지 달려있지.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 이제는 나도 참고 살진 않을 거야. 언니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이 폭발을 했는지 계속해서 울먹이며 말을 했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차라리 언니에게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후회가 되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언니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제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 때문에 언니가 이혼을 하게 될까봐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원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 말을 전하고 난 후라 꼭 제가 원인 제공을 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며칠 동안 잠을 뒤척이던 저에게 남편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언니와 형부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말만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혼자 그리 끙끙거리지 말고 이 여행이라고 같이 가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여행? 같이 먹고 즐기다 보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그럴까? 그럼 우리 옆에서 도와주자. 어떻게? 뭐 같이 웃고 떠드는 거지 뭐. 두 사람이 자연스레 대화를 할 수 있게. 여행이야 가면 되는데 언니가 올까? 당신은 처형만 데리고 와. 다른 건 내가 다 준비를 할 테니까. 알았어. 저는 언니에게 기분도 꿀꿀한데 여행을 같이 가자고 말을 했고, 언니는 선뜻 따라 나섰어요.
형부와 같이 간다는 말은 참아하지 못한 채 언니를 데리고 남편과 형부가 먼저 도착한 펜션으로 갔어요. 펜션에 도착을 하자 기분 좋게 마당을 둘러보던 언니는 문을 열고 나오는 형부를 보고는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다시 차로 돌아갔어요. 언니, 너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놀자. 됐어. 너희끼리 놀아. 언니 그러지 말고. 이거 놔. 저는 언니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때 남편이 숯불을 들고 나오다 그런 저희를 발견했어요. 처형 왔어요? 네. 제부도 있었네요. 네, 부부 동반 여행인데 당연히 와야죠. 그랬구나. 처형도 어서 와서 앉아요. 형님이 처형 좋아하는 고기로 많이 샀어요. 네. 가려고 했던 언니는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숯불을 피우고 남자들은 고기를 구웠어요. 어느 정도 고기가 익자 형부는 언니의 앞접시에 고기를 올려주었어요. 언니는 왜 이러냐는 눈빛으로 형부를 쳐다보았고 형부는 멋쩍은 듯 웃었어요. 고기를 먹으며 맥주도 한 모금한 저희는 펜션 안에 있는 수영장에 들어가 놀았어요. 튜브를 타고 편의자 배구도 하고 몸으로 움직이다 보니 언니와 형부도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대화도 나누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말대로 여행을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물놀이를 몇 시간을 계속했더니 배가 또다시 고파졌어요. 출출하지 않아요? 라면 먹을까요? 그거 좋지? 남편은 냄비에 라면물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 따라 주방으로 갔어요. 언니와 형부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서서는 언니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어요. 형부가 수건으로 언니의 젖은 머리 말려주고 있었어요. 언니도 싫지 않은지 형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역시 스킨십만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냄비 한가득 라면을 끓였고 저희는 개눈 감추듯이 다 먹어치웠어요. 그래도 출출했던 남편은 햇반을 돌려와 국물에 밥까지 말아가며 먹었어요. 물놀이를 하고 난 후에 라면은 정말 꿀맛이었어요. 밥을 거의 다 먹고 나서 불러진 배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뜬금없는 말을 꺼냈어요. 처형은 형님 어디가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네? 남편의 물음에 언니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게다가 형부가 남편과 언니 사이를 의심하고 있는데 괜한 걸 왜 물어보나 싶었어요. 아니, 솔직히 미녀야 여수잖아. 당신 술 취했어? 왜 그래? 아니야, 처제 괜찮아. 우리가 미녀와 여수는 맞지. 봐, 형님도 인정하시잖아. 당신 괜히 그래. 그래, 처제 안 그래도 돼. 형부는 남편의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쳤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언니와 처음 만나게 되어 어떻게 결혼하기까지 되었는지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오묘한 미소를 띄우며 언니를 쳐다보았고 언니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했어요. 더 같이 있다가는 형부가 또 어떤 오해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는 늦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아래층 쓸 테니 언니가 위층을 써.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일이 있을 게 뭐가 있니? 알았어. 잘 자. 저는 언니와 형부에게 인사를 하고는 남편을 끌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왜 그래? 뭐가?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물어보면 안 돼? 궁금하잖아. 그건 그렇지만 형님도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몰랐대. 뭐도 잡고 있어. 어디 가려고? 언니랑 형부 같이 들어가나 확인해보려고. 그건 또 왜 궁금한데? 그냥 먼저 자. 저는 언니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밖으로 나왔고 언니와 형부가 방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언니가 별탈 없이 형부와 함께 같은 방으로 들어간 것을 보니 언니 기분이 풀렸구나 싶었어요. 처형은 들어왔어? 따로 잔다고 말할 줄 알았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갔네. 불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겠지.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도 그만 자자. 오랜만에 물놀이를 했더니 너무 피곤해. 저와 남편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금세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뻗어서 잘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새벽이었어요.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더니 형부였어요. 형부, 무슨 일이에요? 처제, 남편이랑 우리 마누라랑 둘이 뭐가 있는 게 확실해. 둘 다 사라졌어. 네? 무슨 말이에요? 이서방은 여기... 고개를 돌려 침대를 보니 남편이 없었어요. 그거 봐, 지금 둘 다 사라졌다니까. 화장실에 갔겠죠. 내가 다 찾아봤어. 펜션 안에는 보이질 않는다고. 저는 가디건을 걸치고는 형부와 함께 두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정말 형부 말대로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도대체 어딜 간 거지? 처제, 혹시 여기 옥상도 있어? 네, 있어요. 거기로 가봐요. 저는 형부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고 문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던 두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서로 껴안은 채 말이에요. 눈이 뒤집힌 형부는 다짜고짜 그들에게 달려들 기세였고 저는 그런 형부를 붙잡았어요. 형부, 조금만 기다려봐요. 조금만. 무슨 소리야. 현장을 덮쳐야지. 덮친다고 두 사람이 사실대로 말할 것도 아니고 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고요. 저도 너무 놀라고 믿을 수 없었지만 흥분하고 있는 형부를 진정시켰어요. 저희는 두 사람 모르게 쇼파가 있는 뒤쪽으로 몸을 숨겼고 숨쉬겨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멀리서 해가 떠올랐고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았어요. 너무 예쁘다. 그래, 너처럼. 왜 이래?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세월이 얼만데. 나도 많이 늙었어. 주름이 자글자글해. 어디? 남편이 언니의 얼굴을 이리저리 쳐다보았어요. 이러지 마. 그리 쳐다보면 부끄럽잖아. 부끄럽기는. 몇 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사이에. 그래도. 저는 남편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 입을 덮고 산 사이라뇨. 정말 믿을 수 없는 말들 하는 두 사람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정부는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희가 다 듣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했어요. 결혼한 거 후회해? 남편이 언니에게 말하자 언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게, 왜 나를 버리고 그 남자를 선택해서는? 그때는 우리가 서로에게 흥미도 잃었고 남편이 잘해주니까. 지금이라도 나한테 올래? 뭐? 그러려고 이혼하겠다는 거 아니야? 넌 내 동생 남편이야. 어떻게 그래? 내가 왜 네 동생이랑 결혼했는지 너도 잘 알잖아. 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접근했고 일부러 만났고 반대하는 결혼까지 한 거야. 복수 성공했네. 아니, 오히려 너를 더 갖고 싶어졌어. 그래서 너도 이혼이라도 하게? 못할 것도 없지. 너만 같이 있어준다면. 나도 그러고 싶지. 네가 다른 사람의 남자였다면 아마 그랬을 거야. 하지만 내 동생이 남자인 이상 그건 안 돼. 그럼 이러고 있는 거 괜찮고? 아, 왜 이래? 남편은 갑자기 언니의 허리를 끌어당기더니 언니와 키스를 퍼부었어요.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고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형부는 그 둘에게 뛰어들어가 남편을 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몸 위에 올라가 남편을 두들겨 팼어요. 그러자 언니는 위에 있던 형부를 끌어당겼고 그 틈에 누워있던 남편이 형부를 넘어뜨렸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형부의 몸을 올라타 형부를 두들겨 팼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던 저도 곧장 달려가 남편을 밀쳤고 두 사람은 떨어졌고 언니는 두 손을 입을 막은 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둘이 아는 사이였어? 아니, 아는 사이가 아니라 같이 살았다고. 나야. 똑바로 말해. 둘이 동거했어? 그래. 뭐?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결혼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뭐?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끝까지 결혼한 건 너야. 이런 사이였다고 말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말해? 너한테 얘기하면 내가 동거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는데. 뭐? 그래서 꽁꽁 숨기고 있었다고? 그럼 죽을 때까지 꽁꽁 숨겼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더러운 짓거리야. 내가 처음부터 이랬어?
내가 철수 씨 무시했던 거 기억 안 나? 나를 다시 갖다 붙인 건 바로 너야. 철수 씨? 언니 미쳤어? 저는 언니의 뺨을 때렸어요. 너 같은 건 내 언니도 가족도 뭣도 아냐.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저는 또다시 손을 올렸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가희에게 한 번만 더 손대봐. 뭐라고? 이거 안 나? 가희는 아무 죄 없어. 날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가희에게 복수하고자 내가 너랑 결혼한 거야. 가희가 결혼하지 말라고 사정사정했지만 복수의 눈이 멀어서 동거했다는 것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까지 결혼한 건 나야. 그러니 날 때려 차라리.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그런 말 아무렇지 않게. 시끌시끌 다 본 마당에 어떻게 같이 살겠어. 이혼해. 네가 뭔데 이혼 타령이야.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해. 둘 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화가 난 채로 내려왔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옷가지들을 다 꺼내어 바닥에 던졌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결혼인데 그 두 사람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컸지만 언니에 대한 배신감은 차마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바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울부짖었어요. 한참을 그리 울고 있으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옷을 던지며 고함을 질렀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꺼져. 안 그래도 나갈 거야. 이혼 준비되는 대로 연락 줘. 뭐? 넌 끝까지 나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구나. 미안하다. 됐어? 정말 잔인하네. 날 이용해서 복수하니 좋아? 그동안 날 속이며 둘이 희덕거리는 기분 좋았겠다? 스릴이 것도 좋았겠다, 그치? 마음대로 생각해. 남편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자기 옷들을 가방 안에다 구겨 넣었어요. 그때 형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야, 이 새끼. 너 내 마누라 어디로 숨겼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아까 둘이 같이 차 타고 갔잖아. 어디다가 숨겼어? 이거 나. 네 말은 네가 알아서 찾아. 아니, 이 새끼가. 그러게 마누라 좀 잘 챙기지 그랬어. 이게 뭐야? 남자가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하고 말이야. 뭐? 지금 말 다 했어? 왜? 한마디 더 해줄까? 당신 마누라 너보다는 나랑 더 오래 살았어. 남편은 잡고 있는 형부를 밀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온 집이 전쟁터 같았어요. 언니와 형부의 사이를 다시 좋게 해주기 위해 간 여행이었는데 두 집 모두 파국을 맞게 되었어요. 정신없이 울다 보니 하루가 지났고 형부가 언니를 찾으러 친정에 가는 바람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다가 저를 보는 깜짝 놀랐어요. 나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아유, 불쌍한 것. 그런 걸 만나서는. 엄마는 저희 몸을 안아주었어요.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기분이 풀릴 때까지 실컷 울으라고 말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사라졌던 언니가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언니를 보자마자 뺨을 때렸어요. 엄마는 언니에게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지만 언니는 그럴 수 없다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형부와 결혼한 죄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또다시 벌렁거렸어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언니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우리는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들 너무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긴 하세요? 그게 이 일의 이유가 될 것 같아? 넌 네 동생이랑 결혼한 남자스러워서 말도 더 꺼내기가 싫다. 어디 그런 발칙한 짓을 하고도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 나갈 테니 돈이나 줘요. 무슨 돈? 이혼한다고 나왔는데 집에서도 안 받아주면 저 어디 가서 살아요? 그놈 집이나 가면 되겠구나. 아버지, 당장 이년아 끌어내고 뭐해? 다시는 내 집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라. 언니에게 크게 실망한 부모님은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겠다며 언니를 문 밖으로 끌어냈고 저 역시 언니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여러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형부는 언니와 이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며 버텼어요. 언니는 그런 형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언니는 형부와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돌아갈 꿈을 꾸었으나 남편의 복수는 언니가 형부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었는지 언니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긴 싸움 끝에 이혼을 하게 되자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당하게 된 언니는 저에게도 친정에도 오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싹싹 빌고 들어와도 받아줄까 하는 마당에 언니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언니가 가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아직 제 상처가 더 크기에 언니를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은 없었어요. 언니의 소식을 듣고 있으니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 저는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저의 마음을 아는지 저에게 언니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천류는 끊지 못한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언니를 안 보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 마음만 들여다보며 살고 싶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빨리 괜찮아지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